교토는 보통 유명한 사원들과 언제나 붐비는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조금만 더 멀리 가보면 전혀 다른 교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을, 한적한 시골길, 숲속에 자리한 오래된 사원, 아늑한 카페, 맑은 공기, 모든 것이 시내 중심에서 2시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 여행 다큐멘터리에서 저는 이동 방법, 비용, 머무를 곳, 작은 팁까지 단계별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는 평화로운 교토를 혼자서도 충분히 탐험할 수 있도록 말이죠. 교토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1일차) 오하라 고대 사원의 마을 앤 료칸 숙박. 오하라로 가는 길은 꽤 간단합니다. 교토역에서 짧은 전철을 타고 이후에 로컬 버스로 갈아탑니다. 보통 17번이나 10번 노선을 이용합니다. 전체 이동 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지만 가는 길 양옆 풍경은 도시의 건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논밭과 낮은 언덕으로 바뀝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에는 작은 길을 따라 산제닌 사원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도자기와 지역 채소를 파는 가게들이 몇 군데 있는데 가격은 저렴하지 않지만 품질이 좋습니다. 이때가 수공예 기념품이나 간단한 간식을 사기에 딱 좋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산제닌 사원으로 오하라에서 가장 조용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사원은 입장료가 있으며 성인은 약 $5 정도입니다. 평균 관람 시간은 약 45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산제니는 텐다이 종패에 속한 사찰로 8세기에 지어졌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본당 뒤에 넓게 펼쳐진 이끼 정원으로 그 안에는 작은 지조상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조상은 어린이와 여행자를 지켜주는 보살의 상징으로 신성한 장소나 시골길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시기는 10월 말에서 11월 중순쯤입니다. 이때가 산제닌 사원과 잡고인으로 올라가는 길 주변으로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날씨도 선선해 걷기 좋고 사진도 무덥고 습한 여름보다 훨씬 예쁘게 나옵니다. 반나절밖에 시간이 없다면 산제닌만 둘러보고 마을을 산책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근처에는 상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과 간단한 간식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어디에서 오셨나요?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 더 많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항상 감사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산제닌을 둘러본 후에는 시간을 조금 더 내어 오토나시 노타키 인 우노롱 사원 본당 근처에 있는 작은 폭포에 들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폭포까지는 산제닌에서 걸어서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가는 길에는 나무가 많아 공기가 맑고 상쾌합니다. 도착하면 작은 물줄기가 바위를 타고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의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 바위 위에 앉아 쉴 수 있습니다. 폭포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 매우 한적합니다. 바람 소리를 듣고 나무를 바라보며 마음을 쉬고 싶은 사람에게 딱 맞는 곳입니다. 자연과 고요함을 좋아한다면 꼭 한번 가볼 만한 장소입니다.
오토나시 폭포를 떠나 다시 큰 길로 돌아와 약 10분 정도 더 걸어가면 오하라 여행의 다음 목적지인 자코인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걷기 꽤 편하고 산비탈을 따라 나 있는 길로 양옆에는 계단식 논과 대나무 숲이 펼쳐집니다. 가을에는 붉은 단풍잎이 길 위에 떨어져 조용하고 아름다우며 교토 도심처럼 붐비지 않아 좋습니다. 자코인 입구는 작은 커브 길목에 바로 있는데 소박한 목재 문과 손으로 쓴 나무 간판이 걸려 있어 걸어서 천천히 가면 차량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을 지나면 산비탈로 이어지는 돌계단이 나옵니다. 입장료는 약 4~5달러 정도이며 현장에서 현금으로 내면 안내인이 표를 주고 작은 안내 전단을 함께 줍니다. 자코이는 7세기에 세워진 사찰로 헤이케 가문이 몰락한 후 켄레이몬인 젠리만 이 은둔하며 수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이곳에 와서 평안을 기원하고 근심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사찰 주변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나무가 울창하고 이끼 정원을 따라 나 있는 오솔길이 있어 매우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방문객들은 보통 이곳에서 향을 피우고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빕니다. 관람을 마친 후에는 사찰 입구 근처나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점심을 먹을 만한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오하라 지역에는 작은 식당들이 몇 군데 있는데 사찰을 찾는 손님이 많아 대부분 채식 메뉴를 팝니다. 가게들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가격도 적당합니다. 대표 메뉴는 따뜻한 소바로 한 그릇에 약 3달러 정도입니다. 조금 더 든든하게 먹고 싶다면 가벼운 구이 생선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소금구이한 계곡 물고기로 가격은 4~5달러 정도입니다. 자코인을 둘러본 뒤에는 길가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오하라 마을 안에 미리 예약해둔 료칸으로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오하라에 적어도 하룻밤은 머무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당일치기로 교토 시내로 바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곳에는 현지 가정이 운영하는 작은 료칸들이 몇 곳 있습니다. 다다미 방에 묵고 가이세키 저녁 식사를 즐기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바람 소리를 들으면 정말 평화롭습니다. 가격은 1인당 약 7,120달러 정도이지만 네온 사인도 오토바이 소리도 없는 교토 시골 한가운데서 자는 경험이라면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일부 료칸에는 야외 온천도 있습니다. 온泉에서 몸을 담근 뒤 복도로 나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끼 정원 옆으로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듣는 그 순간이야말로 지금 교토 시내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진짜 교토의 맛입니다. 저는 보통 료칸 공식 홈페이지나 부킹 사이트에서 직접 예약하고 저녁과 아침이 포함된 방을 선택합니다. 밤늦게 음식점을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니까요. 편의를 원한다면 교토역 근처 호텔에 묵어도 되지만 저는 오하라에서 하룻밤 보내는 것이 훨씬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하라 여행 비용 부분은 12일 일정으로 간단히 계산하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교토역에서 오하라까지 버스 요금은 편도 약 34달러 정도이고 산제닌과 자코인의 입장료는 약 920달러 정도입니다. 킬링 카페에서 차 한 잔은 57달러, 간단한 구내식당 점심은 710달러 정도입니다. 저는 보통 물과 간식을 미리 챙겨가서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도자기나 채소를 사는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20달러 정도면 충분합니다. 료칸에서 하룻밤 머물며 저녁과 아침 식사를 포함하면 이 1인당 약 720달러 정도이고 온천 이용료가 별도로 붙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버스, 사찰 입장료, 카페, 점심, 소소한 기념품까지 포함해 천천히 걷고 하룻밤 자고 적당히 먹는 오하라 여행은 1인당 약 50달러 정도 듭니다. 교토 도심에 비하면 꽤 합리적인 수준이고 대신 일본 시골 마을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 최소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꽤 일찍 일어났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할에 작별을 고한 뒤 버스를 타고 다시 교토 시내로 돌아왔다. 1시간 조금 넘게 걸려 교토역에 도착해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다. 여기서 몇백 미터 정도 걸어 지하철 승강장으로 가서 가라스마선, 카라수마 라인을 타고 시조역 에시조에서 내린 뒤 약 5분 정도 더 걸으면 니시키 시장 입구에 닿는다. 이곳은 교토 한복판에 있는 유명한 먹거리 시장으로 흔히 교토의 부엌이라 불린다. 시장은 4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처음에는 운하 옆 생선 노점에서 시작해 지금은 길이 약 400m의 거리로 확장되어 100개가 넘는 점포가 다양한 특산물을 판매한다. 나는 아침 일찍 오전 80코시쯤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때는 많은 가게가 문을 열었지만 관광객은 아직 많지 않다. 니시키에서 가장 간단히 맛볼 수 있는 것은 두유 도넛이다. 두유로 만든 튀김빵으로 달콤하고 부드럽다. 가격은 하나에 약 11달러이며 주로 길가 점포에서 바로 판다. 또 하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은 다마고야키, 일본식 달콤한 계란말이로 작은 사각형으로 잘라 따뜻할 때 먹으면 아주 맛있고 가격은 조각당 약 1.5달러 정도 한다. 이 외에도 교토 특유의 볶은차인 호지차도 꼭 맛보길 추천한다. 보통 작은 과자나 말차 가루와 함께 팔며 몇몇 점포는 시음도 무료로 제공한다. 일본인들은 보통 가게 앞에서 음식을 맛본 뒤 한쪽으로 비켜서 다 먹고 나서 다시 이동한다. 길을 걸으며 먹는 것은 실례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음식을 들고 가게 근처에서 서서 먹고 다 먹으면 쓰레기를 제자리에 버린 뒤 다시 이동하는 것이 좋다. 기념품으로 사갈 거라면 미리 포장된 작은 과자 세트를 물어보면 된다. 가게 주인이 정성스럽게 포장해주며 생선이나 두부 같은 신선식품을 사면 보냉백도 함께 준다. 니시키 시장에서 아침장을 보면 12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많은 가게들이 카드 결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소액 현금 절초점 2,000엔 약 715달러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니시키 시장을 둘러본 후에는 쇼군즈카 세이류덴으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니시키 시장에서 택시나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하면 약 20분 정도 걸리며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교통 상황에 따라 요금은 약 12달러 정도이다. 쇼군즈카 세이류대는 교토 동쪽 언덕 위에 위치한 전망대로 쇼렌인 사찰부지 안에 속해 있다. 이곳은 교토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로 유명하다. 계단 몇 칸만 오르면 되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전망대 입장료는 1인당 약 5달러 정도이며 뒤쪽에 작은 정원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도 포함되어 있다. 계단 몇 칸만 오르면 되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전망대에 오르면 밑에 기요미즈데라나 치오닌 같은 큰 사찰들의 푸른 지붕이 언뜻 보인다. 맑은 날에는 교토 동쪽으로 이어진 히가시야마 산맥까지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시야를 가로막는 것이 없어 타임랩스 영상이나 파노라마 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다. 쇼군즈카는 원래 교토 전체를 지키기 위해 쇼군이 병사를 배치해 감시하던 곳이었다. 이후 세이류덴이 새로 세워져 불화를 전시하거나 특별한 의식을 진행하는 큰 홀로 사용되고 있다. 오늘 점심은 쇼군즈카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식당을 선택하거나 근처 지오닌 쪽으로 다시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이 지역에는 가격이 적당한 우동, 소바 가게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이나 차가운 소바 한 그릇은 보통 57달러 정도이고 자리가 있어 바로 앉아 빨리 먹고 바로 나올 수 있어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식당을 따로 찾기 번거롭다면 기온 근처 편의점에서 도시락, 벤토를 사서 전망대에서 드셔도 됩니다. 벤토는 보통 46달러 정도로 밥과 달걀말이, 닭튀김 등이 들어있어 간단하고 휴대하기 편리합니다. 일본 차 문화를 직접 보고 싶고 교회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우지가 접근성이 좋다. 교토 시내에서 교토역으로 가서 JR 나라리는을 타고 우지역 유지 스테이션에서 내리면 된다. 이동 시간은 약 2.3달러 정도이다. 우지에서 꼭 들러야 할 곳은 교도인 평등원이다. 일본 시벤 동자전에 새겨진 유명한 절이다. 교도인은 11세기에 지어졌으며 연못 위에 세워진 봉황당 피닉스 홀이 특히 유명하다. 입장료는 1인당 약 500세이지 5분 정도 시간을 잡고 정원 산책과 사진 촬영을 하면 충분하다. 교도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우지 시내 중심에 있어 도보로도 이동이 쉽다. 절 입구 주변에는 우지산 말차를 파는 가게가 많다. 우지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차 재배 지역이다. 교도인 근처에는 전통 찻집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찻집에 들러간 만든 말차 한 잔과 와가시, 일본 과자를 함께 즐겨보세요. 차와 과자 세트는
보통 4.16달러 정도입니다. 촬영을 원하시면 가게 안에서 촬영이 가능한지 미리 허락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지에서 차를 마시면 가게 주인이 손님 앞에서 전통 방식으로 차를 천천히 우려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도 문화로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차와 간식을 다 먹고 난 뒤 나는 다시 우지역으로 돌아가 교토역으로 가는 열차를 탔다. 우지에서 오후를 보내며 교도인 관람부터 차를 즐기는 데까지 보통 3, 4시간이면 충분하다. 여행을 마치고 나서도 나는 아직도 선명히 기억한다. 오하라, 료칸 앞 텐마루에 앉아 산바람 소리를 들었던 아침, 니시키 시장을 한가롭게 돌아다녔던 점심, 그리고 우지에서 마차 한 잔을 음미했던 오후까지. 교토는 사람이 북적이는 절만 있는 곳이 아니다. 조금만 천천히 걸어보면 여전히 한적함을 간직한 시골, 마을 골목과 강가 찻집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여행 브이로그가 당신에게 색다른 교토 여행 아이디어가 되길 바란다. 교토, 오하라, 우지를 천천히 직접 걸어보고 싶다면 이 영상을 꼭 저장해두자. 혹시 오하라나 우지에 가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일본에서 마음에 남아있는 시골 마을이 있나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여행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